근데 사실상 그 절임 무, 절임 배추 이런 게 막 다 썩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애들이 막 꽁다리를 막 주워 먹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신병훈련소에서 다들 몸 상태가 그러니까 군의관이 와가지고 바지를 벗으라고 해요. 살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항문으로 사람의 주먹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밥에 돌이 되게 많습니다. 딱 씹는데 이제 뭔가 이제 딱 하면서 이제 돈 있는 집애들은 인사참모한테 이제 딱 뇌물을 찔러주면 좋은 데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고향이 함경남도 함흥인 정하늘이고요. 최전방 부대에서 이제 민경 부대라고 해서 군 생활을 하다가 2012년에 DMZ를 넘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지피에서 군 생활을 하는 군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교육을 받기로는 이제 조국의 눈동자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나름 또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또 보급도 좀 다른 부대 타 부대에 비해서 보급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항상 실탄을 휴대하고 이제 경계 근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년 3개월 정도, 이제 15개월 정도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18살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나이로 계산을 하면 만으로 16세에 입대를 한 거예요. 한국에 왔을 때가 만으로 17세였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어떤 부대든 자기가 스스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열 인사과라고 하는 그 참모가 와가지고 명단을 다 보고 이제 딱 기호에 맞게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다 선발해가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돈 있는 집애들은 인사참모한테 이제 딱 뇌물을 찔러주면 좋은 데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신병훈련소 4주가 아니고 3개월 받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는 이제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군기를 드시는 게 가장 먼저였고요. 얼차례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받았었고, 처음에 가서는 이제 하계와 동계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 때는 다 여름에 이제 받아가지고 6시에 보통 기상을 합니다. 5시 40분이나 6시에 이제 기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청소 정돈을 하고, 그걸 하고 나서 씻으러 갑니다. 강가에. 그래서 바로 이제 신병대대 옆에 큰 강이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보통 샤워는 잘 안 해요.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로 토요일에 나가서 강가에서 이제 위생 사업을 하고, 겨울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아마 얼어 죽겠죠. 근데 나무 하러 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분대별로 이제 하는데 분대장이 이제 지시를 주죠. 야, 2-3명은 가서 나무를 해와라. 어느 정도의 양의 물을 덮일 수 있는 나무를 해와라. 누구누구는 가서 물을 길어라 해가지고 가서 고무 배낭에다가 이제 그 물을 길어가지고 그 큰 가마가 있습니다. 그 가마에다 물을 갖다 채워 넣으면 이제 한 명이 거기 가서 계속 불을 떼요. 오전 내거. 그러면 그 큰 가마 물이 이제 연기가 나면 그때부터 분대장과 부분대장이 들어가서 씻기 시작해요. 그것도 이제 짬순으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저랑 이제 같은 계급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랑 같이 들어갈 때 되면 물 위에 뭐가 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 막 바가지 같은 걸로 이제 막 퍼버리고 거기서 이제 씻는데 물이 거의 다 막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펄펄펄펄 끓으면 이제 분대장이 뜨거우면 더 물 갖다 보라 해서 막 물 갖다 붓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또 빨래를 합니다. 뭐 발사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이제 속내 옷 다 빨고 그렇게 이제 위생 사업을 하죠. 그걸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보라고 해서 그때 내려오는 북한 당국의 매일 아침에 지침 같은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군인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러 갑니다. 식사하러 갔다 오고 나서 첫 시작되는 오전 일과가 세뇌 시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라든가, 제가 있을 때는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김정은의 위대성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게 심하게 했냐면요, 그때 김정은의 위대성이 한 몇 가지였지? 15가지였나? 지금은 좀 많이 제가 까먹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김정은 동지는 3살 때 총을 쏘기 시작했고, 목표판에 12발을 쐈는데 3초 만에 통구멍을 냈다, 이런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5살에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그때 가르치는데, 군인들이 그걸 처음에는 되게 긴가민가 하면서 읽다가 그걸 어느 정도로 세뇌시키냐면요, 무의식 속에서 나올 정도로 이제 막 그냥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믿겨지더라고요. 예,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매일 2시간씩 하게 되고요.
보통 오후에 군사상학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면 또 뭐 군사 이론 같은 걸 이제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가르치죠. 그래서 뭐 사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조성 조문은 어떻게 맞춰야 되며 이런 공부를 시킵니다. 이론을 했으면 이제 실습을 해야겠죠. 나가서 무기를 들고 조준 연습을 합니다. 1시간 뭐 한 40분에서 50분 그리고 군중 무용 및 격술 훈련 같은 걸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한두 시간 정도 하다가 그러면 이제 한 저녁 때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주변 청소 정리 정도는 하거나 아니면 땔감을 보통 하러 가거나 그러다 보면 저녁 시간이 또 돼요. 그리고 저녁 먹고 와서 그 뉴스 및 군중문화 오락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TV를 보거나 그런 시간인데 보통 전기가 잘 안 오면 그걸 이제 장기자랑하는 시간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러다가 1시간에서 2시간 하다가 저녁 점호를 하고 취침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일과는 그냥 일반 보병 그냥 노멀한 그런 일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 일과. 몰골이 이제 한심하고 정말 봐주기가 힘들고 정말 걸어다니는 좀비 같습니다. 정말로. 신병훈련소에서 다들 몸 상태가 그러니까 그 하는 기준인데 그 군의관이 와가지고 바지를 벗으라고 해요. 뒤로 돌아서 가지고 그 다리를 모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 몸에서 살이 다 빠지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게 이 엉덩이 살이래요. 엉덩이가 살이 빠지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그 엉덩이 사이가 벌어진 정도가 손가락이 하나 들어가면 허약 1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2개가 들어가면 허약 2도, 3개가 들어갈 때는 살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항문으로 사람의 주먹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허약 3도 굉장히 그 위험한 거예요. 저도 이제 한 허약 1도, 2도 정도까지는 걸렸거든요. 발목을 이렇게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새끼손가락으로 잡으면 이제 허약 3도 걸려가지고 이제 곧 죽기 직전이고 요렇게 잡으니까 조금 이제 남았었고 요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그때 모자랄 정도로 이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 몸 상태가 안 좋았었고 43kg였으니까요. 38kg, 39kg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목을 못 들어요. 그래서 항상 땅을 보고 있고요. 친구들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군의소로 다 보내버렸거든요. 군의소 가서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밥만 먹여서 얘들 그냥 일도 시키지 말고 가만히 눕혀놔서 보양시켜라 이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누워 있으니까 근육이 다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이제 전방부대 가게 됐었고 그때가 이제 신병훈련 딱 끝났을 때였어요. 그때 갔을 때가 분대장이 이제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엉덩이에 힘을 딱 줘가지고 분대장 눈에 들라고 이제 있는 힘을 다 줘가지고 엉덩이를 딱 모았어요. 그때 분대장이 보더니 몸 상태 치고는 꽤 아직 좀 버틸만 하겠네 이러더라고요. 너 우리 분대 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분대장 부대에 속해가지고 분대장이 좀 저를 잘 많이 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제 몸 상태 같으면 보통 군의소나 이런 데 계속 실려가서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좀 전방에서 계속 붙어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놀랐던 게 최전방에 있는 친구들 중에 간부집 자식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인데 보면은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뭐 당에 이제 잘 충성을 하는 그런 토대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엄청 로열층은 또 아니고 그냥 적당한 계급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이건 뭐 거의 총알바지로 여기 내보낸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평범한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고 아버지는 이제 군 생활을 10년 특수부대 다녀오신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원이셨죠. 북한에서는 그걸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사람이 당에 가입을 했냐. 그러니까 당에 가입하는 기준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원이다. 그리고 지금 당 생활을 잘하고 있냐. 이것이 그 사람의 충성도를 이제 척도를 이제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탄약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이제 항상 전방 부대는 그런 게 최우선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보급품도 이제 하계 전투화를 1년에 2개를 줬고요. 그리고 동계 전투화는 1년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북한은 이제 그 피복을 받으면 낡은 전투복은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그걸 여벌 없이 이제 다 단벌로 입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흰쌀밥을 항상 줬습니다. 그리고 밥에다가 가끔 기름도 이제 고체 기름이라고 해서 그것도 좀 녹여서 얹어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닭고기가 뭐 기름기가 그렇게 없는 고기긴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근무용 간식 같은 것도 이제 건빵에 사탕 이런 걸 근무 나가서 졸지 말고 먹어라 해서 잠복 근무용 간식도 이제 또 보급이 됐었죠.
신병 훈련 받을 때와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신병 훈련 받을 때는 진짜 순 옥수수 쌀만 있었습니다. 옥수수를 그냥 쪼개 넣은 거였고요. 옥수수에다가 그냥 시래기도 거의 없었고 된장 국물, 소금 국물 이렇게 풀어 놓은 것에다가 절인 무, 절인 배추 이런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절인 무, 절인 배추 이런 게 막 다 썩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애들이 막 꽁다리를 막 주워 먹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먹다가 이제 자대에 왔는데 흰쌀밥을 주고 그리고 이제 뭐 절인 무, 절인 배추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가끔 가다 이제 주는 고기라던가 그리고 뭐 군무용 간식이라던가 그리고 뭐 일단 흰쌀밥을 먹는다는 그 자체에서만 해도 되게 그게 이제 확 달라진 거죠.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먹는 그 흰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퀄리티라고 보시면 안 돼요. 밥에 돌이 되게 많습니다. 모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물 같은 데 말아서 먹으면 밑에 이제 드르륵 드르륵 하고 이제 막 벌소리가 막 나요. 예. 그래서 그 저도 이 어금니가 그때 구멍이 났었는데 딱 씹는데 이제 뭔가 이제 딱 하면서 이제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치아가 뚝 떨어지면서 돌이 이제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다 떼긴 했는데 그렇게 먹다 보면 이제 맹장에 걸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맹장 수술도 이제 군대에서 많이들 하죠. 예. 아침에 어떤 그 근무조에 편성이 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잠복 근무를 서고 들어왔다 그러면 아침에 들어와서 보통 무기 점검을 하고요. 총알이 다 있는지 이런 걸 다 점호를 하고 그리고 청소 정돈을 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무기 소재라고 해서 무기를 자기 눈동자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무기에 기름칠을 하고 쓸고 닦고 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겨울에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제 새똥이니까 손이 가장 시리고 그래서 가장 하기 싫었던 기억이 있고 전 소대원 이제 그 취침을 가지고 있다가 12시쯤 되면은 일어나서 이제 기상해가지고 모포 정리 뭐 또 다 청소 정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도 원래 사실 그 근무 휴식을 가져야 되는데 근무 휴식을 보통 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오후에 이제 기상을 해가지고 뭐 부대에 필요한 나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 밭에 가서 뭐 김을 맨다던가 아니면 뭐 가을 거지를 한다던가 아무튼 그런 부수적인 건설 현장이라던가 그런 데 동원이 됩니다. 밤이 되면 다시 잠복 근무요원들은 또 이제 잠복 근무에 투입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북한 군인들은 이제 매일 그걸 합니다. 정치 사상 교육이라고 해서 세뇌 교육을 하죠. 그래서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하고 근무 투입되기 전에 또 이제 계급 교양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 전방에 이제 제일 전투선이다 보니까 이제 나갔을 때 적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금물이다. 그건 곧 죽음이다. 이런 걸 이제 계속 해서 이제 인식시켜 주는 거고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제 그 6.25 때 신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북한 지역에 그 신천 땅의 피해 교훈을 잊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미군들의 그 어떤 북한 그 민간인들을 학살한 그런 걸 이제 많이 자료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래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맨날 그걸 하니까 조금 식상해지더라고요. 또 하네 저거를 뭐 이러면서 근무에 투입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잠복 근무에 나가면 보통 3인 1조가 이제 한 개 조입니다. 3인 1조로 편성이 돼서 그 4개 조가 나가는데 저희가 담당해야 되는 한 개 초소의 구역의 그 초소가 이제 잠복 초소가 한 20개가 됩니다. 그래서 20개가 한 개 조가 5개의 구역을 이제 감당을 해가지고 경계 근무를 서는데 그 거리가 한 2k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명은 조금 쉬고 있다가 한 명은 전방 주시하고 한 명은 후방 주시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서야 되는데 분대장은 보통 자리 깔고 이제 아예 편하게 취침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구대원이 이제 옆에서 후임한테 이러죠. 야, 너 새벽 근무 설래? 초저녁 근무 설래? 이래요. 선임한테 편하신 대로 하라고 하면 선임은 이제 보통 자기가 초저녁에 설 테니까 네가 새벽 근무 서라 이래요. 그러면 초저녁에는 보통 나가면 12시까지는 보통 안 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는 이제 뻗어 자고 결국에는 이제 막내가 혼자서 경계 근무를 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그렇게 경계 근무를 서는데 들어가서 근무 휴식을 제대로 잘 주면은 밤에 밤잠 안 자고 그렇게 근무를 설 자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잠이 너무 그립고 배가 고프고 이러니까 보통 이제 잠복 근무 나가서 다 잡니다. 예, 그래서 셋 다 이제 보통 자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잠복 근무, 감시 근무, 보초 근무의 그 하루 일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에는 뭐 그런 뭐 애로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거나 무슨 뭐 누가 이제 힘들게 하거나 뭐 그러면은 그런 걸 이제 써서 넣으라는 그런 게 있어요. 통 같은 게. 못 넣죠. 그거 넣었다가 이제 큰일 날 텐데 안 넣습니다. 안 넣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벽에 이런 벽보판 같은 게 있어요. 그 벽보판, 속보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누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선행을 탁 이렇게 막 해주고 그게 자꾸 평가로 쌓여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도 뭔가 구타한다거나 뭐 그리고 뭐 좋은 일을 웬만하면 좀 많이 하려고 하죠. 근데 뭐 군생활이라는 게 뭐 다 남자들이 있는 곳인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저보다 한 3살 선임이었나? 그 저격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잠복호에 나가면 제일 먼저 시려오는 게 발이 제일 먼저 시려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갑자기 야 전사 신발 벗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발이 시려 죽겠는데 신발을 벗으면 나 이거 동상 입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왜 그럽니까? 이랬더니 아 이 새끼 벗으라면 벗지 뭐 말이 많냐고 해서 그래서 제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발을 자기 배 안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엄청 감동받아가지고 아 이러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아 가만히 있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있다가 이쪽 발을 이제 그리고 그 신발을 깔고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고 앉았어요. 깔고 앉았다가 이제 그걸 딱 넣으니까 다른 발을 또 바꿔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밤새 이제 발이 안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아 됐다고 나도 이제 선임들한테 옛날에 받은 게 있어가지고 해주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다음 날에 보니까 이제 한 오후 3시쯤 됐나 거기에 이제 땡땡땡 동무에 이제 무슨 뭐 그런 선행이 이제 딱 본받자 뭐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감동이 좀 식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해준 거니까 저는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건 있었죠. 예. 일반 저기 밑에는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 나무로 만든 침대 같은 거, 뭐 북한에서는 그냥 깡대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1, 2층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잡니다. 예, 그리고 초소에서는 이제 온돌바닥에 이제 자죠. 온돌바닥에 자는데 머리를 이제 문 쪽으로, 그러니까 복도 쪽으로 이렇게 두는데 보통 이제 실제로는 안쪽으로 두고 잡니다. 왜냐면 뭐 그냥 저도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북한에도 그런 썰이 많아요. 되게 썰이 많은데 예전에 이제 괴뢰군들이 와가지고 모가지를 다 자루에 담아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잘리더라도 발이 잘리자 해가지고 안쪽으로 잡니다. 사실 제가 탈주를 계획한 건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호기심에 저는 전단지를 좀 주워봤었어요. 근데 전단지를 주워봤는데 전방이다 보니까 전단지가 정말 많이 날아와 있어요. 근데 그 전단지에는 정말 다양한 정말 각양각색의 내용들이 있는데 뭐 김정은을 욕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처음에는 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이래서 전단지를 보지 말라고 교육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북한에서 또 반공화국 뭐 압살 책동이다 모략 책동이다 뭐 해가지고 그런 세뇌를 시킨단 말이죠. 근데 거기 딱 봤는데 김정은 욕하는 내용도 있었고 북한군과 우리 국군의 전투력을 비교하는 내용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별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딱 그 제 눈에 들어오고 정말 이제 감동이 됐던 문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조선민군 민경군이여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력 자원이 풍부하여 수림이 무성하며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다 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사실 한국이 잘 살고 있다는 건 전방부대 군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방부대 군인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이제 웬만큼 이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딱 이게 매치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방에 보여지는 그 불빛과 수림이 무성한 게 경제력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우리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전기를 그 매일 밤 딱 그 시간에 이제 켜진다. 이건 정말 이제 이제 불 켜질 시간 되는데 이러면 타타타닥 다 켜져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되게 이 전단지 내용이 결코 거짓말은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되게 좀 평소에 잘 서지 않던 감시 근무를 열심히 서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김정일이가 죽는 사태도 발생을 하게 됐죠. 왜냐면
김정일은 사실 뭐 북한에서는 거의 뭐 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죽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안 믿겨졌습니다. 처음엔 잘 안 믿겨졌었고, 그리고 뭔가 그 마음속에 어떤 그 기둥이 딱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이제 생각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한국의 밤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있었던 그 초소에서 이제 대각으로 평화의 마을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파트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아파트들도 있었고, 낮이 되면 가끔 이제 농장원들이 다니는 것도 보였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보여주기, 쇼다, 거짓말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 뭐 낮에는 그래 뭐 사람들이 저렇게 다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밤에 이제 정말 이제 밝게 개인 날이었는데 밤에 이제 그 창가에 TV를 보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정말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창가에 화면이 탁탁 바뀌는 게 보여요. 그때 제가 느꼈죠.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해도 저렇게 디테일하게 우리를 할 수는 없다. 24시간 저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딱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국이 잘 사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내가 그래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같이 작용을 했죠. 제가 10년을 군 생활을 해야 되고 2012년 4월 15일에 북한에서 이제 조국 통일을 하겠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 뭐 이런 약속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김일성이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날을 맞으면서 너희는 이제 조국 통일을 하고 저기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 인공기를 꽂고 제주도 해안가를 지키는 해안 경비대가 될 것이라는 교육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걸 5개월 남겨두고 이제 김정일이가 죽게 됐죠. 그래서 그때 오는 어떤 자괴감이라던가 그러면서 이제 되게 속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정일이가 정말 조국 통일을 할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면서 김정은한테 정권을 물려주고 남은 여생을 그냥 편하게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4월 15일 됐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요. 김정은이가 이제 공식 석상에서 하는 말이 조국 통일이 안 됐다, 뭐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국 통일 혁명위협의 계승 완성을 위하여 더 힘차게 싸워 나갈 때 대하여라는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저는 그때 이제 북한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구나라는 걸 그때 좀 한번 굳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끔 화재가 나면 DMZ 안에서 지뢰들이 튀어오르는 게 보여요. 불을 놔요, 얘들이 가끔. 그러면 이제 그게 불을 넣으면 지뢰가 빵빵하고 튀어오르는데 짐승들이 밟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시커먼 연기가 막 치솟아 올라요. 근무 설 때도 보이고, 근무 설 때는 너무 이제 선명하게 보이고, 저희가 산 하나 넘어가서 이제 일가 집행하고 있다가도 이제 빵빵하고 들리면 지뢰 터졌나 보다. 그 정도로 이제 지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넘어간다라는 그 2km는 정말 공포의 지역이죠. 앞으로 10년을 이제 해야 되는데 막막함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10년 동안 나의 청춘을 여기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갑자기 제가 분대장이 오른팔이 되다 보니까 분대장이 저한테 이제 새로운 전투 명령을 하다라는데, 그게 뭐였냐면 도둑질이었어요. 도둑질이었는데 자기가 올해 겨울에 이제 전역을 하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고생을 해줘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지 했는데 이제 가을에 나가서 농작물을 좀 많이 훔쳐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둑질에 소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해 이제 김정은이가 농장원들한테 무기를 줬어요. 그 농작물에 손대는 거는 국가 반역죄로 이제 치부하겠다고 쏘라고 했어요, 다. 그래서 그때 실탄 3발인가 7발인가 아마 군인들이 그 농장원들이 다 들고 있었거든요. 군인이 이제 도둑질을 하다가 인민들의 총에 이제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죠. 그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번 도전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탈주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제가 어릴 때 축구 선수여서 좀 그 달리기가 빨라요. 그래서 냅다 뛰어가면 이제 한 10분 안에 2km를 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딱 어느 날 기회가 온 거죠. 2012년에 이제 여름에 태풍이 불면서, 카눈이 불면서 이제 그 철책을 다 파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북한은 전기가 없다고 하지만 전선 전 지역에 2200볼트의 고압 전기 철조망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220볼트의 철조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시 철조망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이게 이 세 겹을 다 뚫어야 이제 그리고 나서 지뢰가 많은 그 DMZ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5m에서 한 7m 정도 되는 넓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제일 앞에 220볼트가 있고요. 220볼트는 우리 가정용 전기예요.
가정용도 사람이 걸리면 죽습니다. 이거 감전되면 죽거든요. 2200V의 전기 철책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200kg, 300kg짜리 멧돼지가 거기에 걸리면 바로 바베큐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가시철조망이 있는데 그건 전기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m, 3m 정도, 2, 3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 그 앞에서 근무 서고 있는 군인들한테는 이제 엄청난 그런 장애물이죠. 공포의 장애물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던 찰나에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2200V인 거죠. 220V는 뭐 그냥 땅을 파고 어떻게 하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200은 그냥 손가락만 닿아도 이제 막 즉사를 하니까 그 세 개가 다 파괴가 되긴 했습니다. 세 개가 다 파괴되긴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경계 근무를 서다가 저보다 2살 선임과 이제 감시대에 올라갔는데 이제 선임이 나 잘 테니까 너 근무 잘 서라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휴대하고 있던 AK수총이랑 이제 총탄 90발 그리고 수리탄 2발을 가지고 감시대 밑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갈지 말지에 대한. 사실 그게 뭐 30분이 말이 길어 30분이지 저한테는 정말 길다면 정말 길었던 것 같고요. 짧다면 정말 짧은 정말 일생 일대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30분 동안 내린 결론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 3가지였어요. 가다가 잡히는 상황이 오면 그 자리에서 수류탄을 꺼내가지고 자폭을 한다. 그리고 뭐 뼈도 시체도 안 남겨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피해가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한테 총질을 하면 나도 가차없이 맞총질을 해서 피값이라도 하고 죽는다. 뭐 그런 거였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잘 살아서 무사히 도착을 한다. 이게 3가지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철책으로 내려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 파괴된 철책이긴 했지만 이제 왠지 전기가 막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철책을 이제 다 극복을 하고 DMZ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장탄을 했죠. 전투 준비를 하고 남쪽을 향해서 이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는데 감시대에서 내려봤던 DMZ랑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수림이 무성하고 당연히 그럴 줄은 알았는데 갈대밭 안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인적이 없다 보니까 가시 넝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 자체가 아예 없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막 헤치는데 처음에는 냅다 뛰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전투복을 이제 가시 넝쿨들이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막 가려고 하니까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막 가시 넝쿨을 이제 헤치다 보니까 손에 막 찍히고 막 그다음 전투복이 찢어지기 시작하고 다리를 들어서 이제 가시 넝쿨들을 지시기 시작하면서 밑에 뭐가 장애물이 뭐 지뢰들이 없는지 이런 걸 막 보면서 막 또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북한 군인들이 또 발견한 건 아닌지 하면서 또 뒤를 또 돌아봐야 되고 사주 경계해야 되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쪽을 향해서 막 내려오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정하늘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보초장이었는데 근무교대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30분을 그렇게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남쪽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고 내려오던 와중에 이제 제 발밑에 네모난 통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사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보내온 적재물자 같은 거여가지고 초코파이가 들어있는 뭐 그런 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게 안에 보니까 녹슨 목함질이었습니다. 원래 그게 터져야 되는데 불발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여기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걸 내가 잠깐 간과를 했구나 하고 이제 짐승 발자국 자리를 따라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려오던 와중에 그 막 가시넝쿨을 헤치다가 이제 탁 숲을 헤쳤는데 이제 뻥 뚫려 있는 거예요. 한 30m 정도 되는 그 공간이 이제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편하게 갈 수 있겠다고 첨부동 뛰어들었는데 이제 막 몸이 막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이제 나무가 이제 그 줄기가 가지가 이렇게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걸 잡고 이제 다시 기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옆에 또 물에다가 이제 막 몸을 다 씻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을 때 이제 북한 군인들한테 이제 발각이 되죠. 북한에서 이제 발견하고 얘들이 이제 설아서서 서진업 쏜다라고 이제 경고구령을 이제 막 내리더라고요. 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는 혼이 나갔고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이제 따다당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 위에 이제 막 총소리가 쪼쫑쪼쫑 하면서 이제 총알이 떨어지고 맞총질하고 싶다는 생각은 1도 안 들었고 그 자리에 이제 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 하룻밤을 자게 되죠. 예. 그리고 한국까지는 그때가 이제 제가 왔을 때가 한 군사 분계선 그 언저리였어요. 안에 DMZ 안이 있다면 한 절반은 우리 한국의 구역이고 이제 절반은 이제 북한 지역인데 이게 중간에 이 가운데에 이제 군사 분계선이 박혀 있는 거죠, 말뚝이. 근데 여기를 이제 지나오면은 북한군이 아무리 추격을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그때 언저리에 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다음날 아침 부스럭거리는 인기척 소리에 눈을 뜨게 됐고 그 인기척 소리는 저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보니까 저는 수류탄에 한 손에 이제 수류탄을 이미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핀 하나를 뽑았고 그게 북한군이 이제 터뜨리려고 한 손에 이제 마지막 안전핀을 갖다 대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하나 뽑고도 그냥 적당히 잡고 있으면 안 터집니다. 두 번째 그 뽑고 이제 놔야 이제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게 이제 작은 고라니였죠. 예,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라니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누워 있었는데 제가 한 3끼인가 4끼인가 이제 굶다 보니까 사람이 그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이제 딱 그게 풀리니까 계속 자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너무 막 편안한 거예요. 이대로 그냥 계속 누워 있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그 고라니가 안 왔으면 저는 거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장병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 군 쪽에서 이제 추격조가 붙었대요. 군견 끌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마 그 친구들이 들어올 때쯤 저는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이제 이동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00m쯤 왔을 때 이제 저는 갈대밭 속에 몸을 숨기고 바느실을 꺼내서 이제 제 찢어진 전투복을 다 깁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군인대 군인으로 만나는 거고 해서 좀 깔끔하게 보이고 싶었고 최소한의 이제 예의는 좀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깁고 나서 여기에 흰 천이 있는데 목달개를 이제 다는 게 있습니다. 전투복 더러워지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새 거로 다 갈아 달고 그다음에 이제 강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초소에서 난리가 났었고 이제 보면서 막 뭐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흰 비닐을 꺼내서 흔들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초소에서 계속 뭐라고 이제 소리를 쳐서 무장해제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무기를 다 벗어서 이제 강물에 다 떨궜죠. 그랬더니 이제 왼쪽으로 나가서 기슭을 따라 내려와라 라는 그런 수신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안간 힘을 모아가지고 헤엄을 쳐서 기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고 우리 군인들과 이제 딱 조우를 하게 됐죠.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기순하러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순이란 말은 이제 북한 군인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이제 당신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에 그게 탁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탁 주저앉았더니 이제 두 분이 와서 이제 부축해 주시면서 괜찮으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렇습니다 하고 봤는데 전혀 이롭지가 않은 게 앞에서 군인들이 다 총구를 막 겨누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냐고 이랬더니 안심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병들이 엄호해가지고 이제 통문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안도의 한숨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제 살았다. 이제 1차 관문은 통과했고 2차 관문 이제 어떻게 고문 당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오면은 이제 막 고문 막 하고 막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병들 보니까 전투화를 다 신고 있는데 그게 다 군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군에서는 한 7, 8년 정도 그리고 한 9년, 10년 정도 해도 이제 신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신발을 다 싸제로 이제 사다가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전부 다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뭐지? 되게 신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군인들의 몸 상태가 되게 다 좋기도 했었고 제가 그때 43kg다 보니까 많이 비교가 됐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딱 하더라고요. 사단장님 신병무사 역보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물만 먹여서 빨리 나한테로 데리고 들어오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사단장님 계신 데 들어가서 뭐 국군 체육복으로 좀 갈아입고 뭐 처음 먹었던 게 이제 치킨 그 스프였던 것 같아요. 닭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조금 활력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 탈주 스토리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MSG를 친다고 해가지고 제가 굳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굳이 순위를 매기고 싶진 않고요. 들어와서 올 때까지 우리 국군을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한시도 이제 긴장을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몇 개월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왔을 때 몸무게가 43kg였는데 떠나기 전에 5일 전에 몸무게를 체크했을 때가 45kg였어요. DMZ를 건너오는 동안 2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정말 총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인기척 소리라던가 그런데 신경이 곤두섰었고 그리고 총알이 날아올 때가 이제 가장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막 그 주마등 같은 게 지나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진짜 그 짧은 순간 안에 그 제가 살아온 짧은 인생이 막 지나가면서 후회와 뭐 희노애락이 다 완전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좀 잠깐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총알이 날아오니까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어쩌면 또 인간의 본능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총알이 날아오니까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하늘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제발 저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부르짖음도 나왔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유가 없는 그런 감시죠. 북한에 있을 때도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보긴 했지만 우리 북한에서 보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가자. 일단은 한번 사자 떠나보자. 같이 여기 와서 잡혔다 하면 우리가 말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야기했고 친구들이 그 같이 잡힌 친구들이 그걸 가족 들었더니 그냥 뭐 그냥 사람인지 걸레로 패는지 그냥 막 드르륵 치더라고요. 막 엄청 맞고